달빛으로 일렁이는 바다. 그 속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에 수백 년을 산다는 믿음. 이 땅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거북이를 만나왔죠. 오래된 만남은 독특한 이야기와 문화, 그리고 제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광활한 바다 어딘가엔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과 용왕의 집 용궁이 있으며 해녀는 스스로 바다의 딸이라고 여깁니다. 용궁엔 전복과 소라가 지천이고 사방이 온통 꽃으로 가득하다고 하죠. 하지만 용궁은 해녀에겐 오래 머무는 게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용궁을 떠나 육지로 돌아가는 길엔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는 이야기. 용궁에서 만난 거북은 해녀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향한 경외심. 이것은 태왁과 망사리를 들고 날마다 신화 속 용궁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제주 바닷가엔 유난히 용과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람을 맞아 한라산을 향해 고개를 숙인 팽나무 폭랑. 그 폭랑들 사이 해녀와 어부들의 신당인 당파땅이 있습니다. 마을 동산에 당파땅을 가진 마을 북촌. 그 앞바다엔 다려도, 물개를 닮은 섬이 누워있죠. 물박바람은 파도를 만들지만 딱 그 파도 높이만큼 물속에 영향을 줍니다. 바닷속엔 전혀 다른 바람이 부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만드는 바닷물의 흐름. 이 바다숲에서 해녀는 강자입니다. 쥐치는 느리게 헤엄치며 돌틈에 잘 숨죠.
쥐치가 모랫바닥을 뒤져 먹이를 찾는 사이 성자 할머니가 능숙하게 숲을 뒤집니다. 물때가 있어. 물지라는 것이 막물하면 악근 조금, 한 조금, 헛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까지는 조금. 외살이면 물이 그냥 여기서 다려 가려면 못 붙어. 앞물이 갈래도 태왁을 잡지 못해 들어온 봐. 물이 그렇게 세. 이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센 보름살이었죠. 물고기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둡니다. 심지어 알은 가장 안전한 입속에 넣어 품기도 하죠. 이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말미잘 숲의 은신처를 마련한 흰동가리. 바람과 포식자를 피해 알을 바위 틈에 붙여놓고 연신 지느러미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에선 해녀는 어쩌면 낯설고 미약한 존재겠죠. 오로지 맨몸으로 자연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사이 감태밭 아래 모랫바다, 바다거북입니다. 거북은 어디로 갔을까? 녀석은 머리를 바위 아래 찔러놓고 바람을 견디고 있던 모양입니다. 푸른 바다거북, 꼬리가 짧은 암컷입니다. 바다거북은 제주에서 난다는 말이 옛 문헌에도 있지만 실체가 확인되고 촬영된 것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바다거북을 만나는 건 해녀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작업은 보통 밀물이 오기 전까지 5시간 정도입니다. 이날은 나이 80 넘은 해녀들도 능력껏 자기 몫을 해내야 하는 공동 물질을 하는 날이었죠. 일로 또 올라고. 저리로 올라와. 바다에서 만났던 성자 할머니와 마중 나온 가족들도 보입니다.
이날 성자 할머니는 30kg의 소라를 건져왔습니다. 너 동들을 잡으라. 오늘 작업한 것은 모두 해녀 공동체를 위한 마을 행사에 쓰여지게 되죠. 해녀 문화는 오래된 유산입니다.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한 1500년 전의 기록. 제주엔 바람에 대한 오래된 해석이 있습니다. 제주에선 음력 2월을 영등달이라 부르죠.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할망이 음력 2월 1일 제주에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녀는 영등할망과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을 위해 거창한 환송의식을 치릅니다. 칠머리당 영등제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영등할망은 머무는 한 달 동안 바다에 씨앗을 뿌려주죠. 영등달엔 해녀들도 작업을 나가지 않습니다. 영등할망은 2월 보름 우도를 거쳐 제주를 떠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디어 바다엔 봄이 옵니다. 다려도로 향하는 배안. 성자 할머니는 중군. 앞으로 2년 더 물질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모자 셔브러 언니 모자 셔브러. 이 풍경에 대한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해녀가 바다를 의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로강 뚝뚝뚝뚝 다 빠져 홍문데 걔도 빠져도 내가 가고 싶은데 찾아가. 그렇게 찾아갑니다. 다 내가 어디 가면은 그 지경 간 물건 있구나 하면 그리 막 가. 드나들당 보면 육상은 집이 있고 나무가 있죠 하지만 거기는 평지잖아요. 모살 아니면 소라 사는 평지. 낙괴, 너복, 세배 막 이런 주주름 그런 식으로 여가 있어 보니까 자동으로 알아줍니다. 오래된 관찰. 그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생긴 지혜. 민속 지식이라고 불리는 이 지혜의 밑바탕엔 바다라는 미지의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녀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은 또 하나의 기억, 거북. 요왕님 떨. 거북 사자라고 해서 바닥에 요왕님 떨이라고 여기서 해녀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경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북이 보면 노래지 말라. 어른들이 노래지 말고 내가 물건 얻는 거 있으면 주어라.
저것도 내가 물건 해줄 땐 이거 잡수고 가래 던져줘. 해녀는 거북을 보고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큰 놈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 어른들 이 경험상 바다로 고개 돌려 헐렁 날아가는 날은 그라는 물건 못해.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영 고개를 돌리면 그날 막 뭐라 할까 우리 사투리는 서망인된 한 말이 그걸 많이 이제 덕을 본대네요. 해녀와 용궁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매개 바다 거북. 거북에 대한 해녀들의 이야기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북은 용왕의 막내딸이거나 용왕이 보낸 사자거나 혹은 용왕 그 자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할머니, 그녀의 어머니 때부터라고도 했습니다. 여기 바다의 소유와 경계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 하도리엔 해마다 5월 초 우뭇가사리 채취를 앞두고 마을 간 경계를 나누는 다툼이 있죠. 이른바 바당 싸움. 부표를 띄워 구획을 정한 뒤 인접한 두 마을의 상군 해녀들이 바닷속 우뭇가사리를 뜯어내 바다의 경계를 만듭니다. 한 해 바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통과 의례죠. 심각해요. 이 경계선 나가지고 싸움 옛날에는 말도 못해서 경계선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조금 좀 발전하니까 이제 싸우는 건 별로 없는데 이제 바다에 가면은 막 싸우는 거라 조금 더져 안 어져 막 옛날부터. 언제 끝날까 싶던 다툼은 이날 20분 만에 합리적으로 끝났습니다. 바다는 늘 끊임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해녀들의 텃밭이죠. 그래서 한 뼘의 바다를 두고 다투는 까닭은 해녀 공동체에 절박한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엔 바다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산호는 물살이 세지면 꽃이 핍니다. 산호는 동물이죠. 물때에 따라 몸을 부풀려 촉수를 드러냅니다. 촉수는 밀물을 따라오는 플랑크톤을 걸러내 잡기 위한 그물이죠. 어찌 보면 화려한 산호꽃밭은 사냥의 절정에 이른 산호의 몸부림일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빠르게 돌리면 소라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해녀들이 구쟁이라고 흔히 부르는 뿔소라는 본래 야행성이죠. 밤을 틈타 활동하고 돌틈에 박혀 낮 시간을 견딥니다. 성게도 마찬가지. 낮엔 바위 틈마다 박혀있는 성게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보고 있었을 테죠. 물 밖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까? 바닷물은 하루에 2번 들어왔다 나갑니다. 바닷가의 생명들도 이 리듬을 따릅니다. 흑로는 밀물을 기다려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노리죠. 이런, 놓쳐버렸군요. 해녀의 시간은 다릅니다. 썰물이 끝나길 기다려 바다에 가죠. 그래야 바다의 깊이가 조금이라도 얕아질 테니까요. 돌틈을 뒤져 성게를 찾아냅니다. 상처난 성게는 물고기에겐 성찬을 제공하고 그런데 작업이 길어집니다. 잠수 시간은 길어야 1분 내외. 얕은 바다라 하더라도 욕심은 금물입니다. 이성자 할머니의 숨빗소리가 거칩니다. 욕심으로 떼다 그걸 이제 마지막엔 다 버려. 물숨을 막 먹어 나왕 호행 숨쉬어 나상은 이 다 온몸이 그냥 죽어. 기진맥진행 몸을 못 써. 실컷하네 한데 그다 조금 붙으면 그냥 가는 거. 경영 가는 거. 해녀는 죽음이란 단어에 익숙하다죠. 그래서 바다를 죽은 자의 땅, 저승에 빗댔습니다. 들이마신 공기를 모두 토해내면 물을 먹게 됩니다. 해녀는 이걸 물숨이라고 하죠. 웡이 자랑 웡이 자랑 웡이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웡이 웡이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잔다 남의 해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종이 한 장 두께만큼 얇습니다. 제주에선 해마다 너댓 명의 해녀가 바다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거북이 그물에 들었습니다. 어부들은 해마다 6월 한치철이 되면 바다 거북이 정치망에 걸리는 일이 많아진다고 했죠. 큰 덩치의 바다 거북이 그물을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장정 5명에게도 버거운 거북의 무게.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 거북에 대한 예의가 생활에도 녹아 있습니다. 유황님 신디 가기네 이 막걸리 잘 먹고 그여 가기네 고기 하영 잡게 해줍소야 유황 할머니. 사람들은 거북에게 막걸리를 대접하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문화입니다. 한라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제주엔 자연을 받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용암은 물을 만나 바닷속 바위 여가 되고 돌틈으로 숨었던 물은 바닷속에서 용처럼 뿜어져 올라옵니다. 용천수는 마치 강물과 바다가 만난 기수역처럼 바닷속 생물을 살찌게 하죠. 가려도 앞바다가 풍요로운 건 이 용천수 때문입니다. 중산간 마을인 와흘리. 이곳 본향당에선 해마다 음력 7월 14일 백중제를 지냅니다. 명실 복실 이거는 문화는 그 지역의 땅과 기후가 만들어내죠. 반농 반어. 해녀는 삶의 무게를 견디며 바다와 오름을 오갔을 겁니다. 변화무쌍한 제주의 기후와 척박한 땅. 말을 키우던 목동 백중은 거북의 명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바닷가가 아닌 중산간 마을에 남은 비를 다스리는 거북에 대한 이야기. 달빛에 춤추는 밤바다. 바다 거북은 어디에서 밤을 보낼까요? 거북을 다시 만난 건 커다란 바위역.
지느러미를 잔뜩 늘어뜨렸습니다. 오래전 이 땅엔 용과 거북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라에 용민이 2개 있는데 이제 보니 거북의 등껍질이다. 주정에 있었다는 2개의 용민. 그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이곳은 용머리 해안으로 불립니다. 기괴한 해안가 바위들 사이. 구멍 뚫린 바위 창곰돌이 있습니다. 이 구멍엔 용궁을 지키는 수문장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 곧게 뻗은 길. 용궁 올레. 아주 오래전 마을 상군 해녀가 이 바다에 왔었다고 합니다. 해녀는 바다의 진면목을 받겠죠. 소라가 바위에 오릅니다. 바위 꼭대기까지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라의 산란. 또 한켠에선 성게가 번식을 준비합니다. 알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게도 바위 꼭대기에 올랐겠죠. 오래 머물도록 허락되지 않는 공간 바다. 이곳엔 용궁으로 가는 길, 용궁올레라는 오래된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칼날처럼 뾰족한 바위가 세워졌다고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주 바다 곳곳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용궁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해와 달이 만든 바다의 시간에 따라 바다를 매일 드나드는 해녀. 하지만 용궁과 거북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도 하길 꺼립니다. 조선 후기 제주 목사였던 이경상이 엮은 탐라 순력도. 이 화첩엔 용두암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의 생생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미신이라 여겨 신당들을 대거 불태운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한때 제주는 당 500, 절 500이었다고 하죠. 그때만큼은 아니라도 지금도 제주엔 아직 많은 수의 신당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유래에 대한 해답을 가진 본향당과 어부와 해녀의 신당인 당파땅처럼 말이죠. 아마도 신당은 해녀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해녀들이 신발을 벗어두고 마주선 바다엔 오리발 한 쌍과 물안경 하나, 3mm 두께의 고무옷이 이들이 가진 무기의 전부. 발버둥치는 수면 아래엔 억척스레 우뭇가사리를 움켜쥐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해녀가 수면으로 오를 때마다 여기저기 가쁜 숨소리, 숨빗소리가 터집니다. 다섯 시간의 고된 노동, 망사리가 터질 듯 담긴 우뭇가사리. 해녀는 바다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적절한 수준에서 수확을 합니다. 우뭇가사리 수확철인 우미바당도 초여름엔 끝이 납니다. 수확엔 다 때가 있죠. 이성자 할머니네 온 가족이 성게알을 발라냅니다. 한 달 동안 이거 다 알싸불어 새끼 칠 때가 돼요. 그 전에 여물지 안녕 못하고 초라도 알 쌀 때를 생각하지. 이거 보라. 번식기가 완전히 끝나는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바다 작업을 하지 않는 금책입니다. 시끌벅적한 흑로 암수의 인사. 흑로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키 작은 잡목 숲 안에 둥지를 숨깁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없는 다료도는 이 녀석들에겐 훌륭한 둥지터를 제공했죠. 물때에 맞춰 바다의 길에 살아가는 이들. 흑로와 해녀, 공통된 관심은 가족일 겁니다. 바람이 한라산을 넘고 먹구름을 키워 비를 만듭니다. 해녀는 육지가 가물면 바다도 가뭄을 탄다고 말합니다. 제주에선 오래전부터 용천수를 중심으로 큰 마을이 생겼습니다. 북촌엔 오랜 가뭄에 지쳤을 해녀들의 이야기가 있죠. 무서운데 무서웠기가 나요. 거기는 그 발개띠로 수심 짚어도 그런 거는 무서운 기가 안 나는데 거기는 아프면서도 푸렁하니까 무서운 기를 해요. 서우봉 앞바다,
이곳엔 과거 기우제를 지냈던 동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글동글하죠. 제 지내는 동굴이라고. 영 수경 써도 영 눈질내기도 아니고 그냥 영 고개 들러서 그냥 엎어지면 지나가 버려요. 전해지는 이야기엔 마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상군 해녀가 돼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재단에 돼지를 놓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구경도 할 겸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막 안테르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가이당 있는 데까지만 가서 영 봄이게 이런 동굴이 들어간 봄인 자갈로 쫙 깔아 있어요. 수심 15m, 거대한 동굴 입구. 오래전 해녀들은 이곳이 바로 용궁 입구라 여겼겠죠. 파도에 휩쓸린 모래와 자갈로 동굴 입구는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열렸다 닫혔을 겁니다. 기우제는 사라졌지만 그때의 염원은 마을 해녀들에겐 아직 서늘한 기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육지에서 쉽게 닿기 어려웠던 섬 제주. 이곳엔 한라산을 넘는 바람에 대한 헌사와 바다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의 원형이 해녀 문화로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게 된 이유겠죠. 모든 것이 침잠하는 겨울. 바다의 계절은 육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육지는 이미 깊은 겨울이지만 바다는 이제 갓 성장하기 시작한 모자반이 숲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미역은 이 숲에서 번식을 위한 포자를 만들어냈죠. 볕이 잘 드는 수심 15m 내외. 숲은 바다 생물을 위한 공간을 내놓습니다. 볼락은 진정한 짝을 찾는 이 계절이 바로 봄이죠. 그런데 바다거북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봄 처음으로 거북의 잠자리를 확인했던 곳. 그 거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등은 온통 초록색, 해초로 덮였습니다. 바다 거북은 수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동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 바다 거북은 해녀들의 증언처럼 1년 내내 제주 바다에서 머무는 것은 아닐까요? 해녀들의 문화는 세대를 이어 전승돼 왔습니다. 개인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이곳에서 모이고 나뉘죠. 이날 회의는 언제 영등제를 위한 공동 물질을 나갈 것인가.
회의는 늘 만장일치제가 원칙입니다. 음력 2월 14일 아침, 북촌 마을의 영등제. 마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로 제사상을 차리고 신방은 해녀의 속마음을 읽습니다. 허망 살던 어른들 살다 보난 유황에도 대기당 바닥에서도 주걱하고. 해녀들이 묵묵히 해냈을 그간의 노고,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용궁으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용궁길을 닦는다는 것은 힘든 현실 넘어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죠. 해녀들도 함께 돌을 치워 길을 만듭니다. 그리곤 정성스레 한지로 선물을 싸죠. 이거는 유황잎. 유황잎. 바닷속에 있는 유황잎. 우리 다니는 길에 좀 무사 안녕을 기원하면서 아무 탈 없이 해달라고. 음식을 들고 마을 경계까지 갑니다. 용왕과 죽은 자들, 바다 저곳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립니다. 이날 해녀는 비로소 가장 편안한 얼굴로 바다를 마주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바다엔 해녀들의 염원이 가득합니다.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밭. 그들이 늘 꿈꾸는 바다겠죠. (12살) 이 아이들 나이 때 보통 해녀의 삶은 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알아? 숙명처럼 바다를 섬겼을 해녀. 그 옆엔 오래된 친구처럼 그들도 있었겠죠. 바닷속에 살지만 끊임없이 육지의 공기를 들이켜야 하는 바다 거북. 문득 떠올려 봅니다. 용기 있게 바다 거북을 따라 바다를 누볐을 어린 해녀들의 앳된 얼굴. 고맙고도 두려운 바다. 그들이 꿈꾼 이상향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용궁이었겠죠. 그래서 한 명의 해녀가 사라진다는 건 이 무너진 용궁처럼 오래된 기억과 이야기들이 모두 사라지는 일일 겁니다.